자, 본 내용을 들어갈게요. 그럼 실패의 주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개인과 사회의 측면에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서 말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와 어떤 관계에서 무언가 가치를 더해가겠다라는 목적을 잡았는데, 그리고 습관들을 만들어 가는데 왜 중간에 잘 안 될까요? 그 원인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내 정체성의 그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한 그 사람이 되겠다는 걸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퓨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지. 말은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쓴 단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야, 내가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의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그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믿고 있느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한 목표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한 목표라고 하잖아요. 뭐 스페시픽, 메저러블, 뭐 이렇게 있잖아. 타임리 뭐 해가지고 스마트, 리얼리스틱, 그런 목표는 여러분들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목표를 잡으면 뭐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하게 돼요. 자, 그럼 스마트골은 틀렸냐? 아니요. 스마트골도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 쪽의 목표라고 한다면, 나는 연속으로 6시간을 강연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자극이 되는 목표예요. 왜냐면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풀데이 강연을 할 때도 있잖아요. 8시간 해야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난 8시간 강연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해. 그런데 스마트 목표로 바꾸면, 그러려면 일단 체중 감량을 해야 되니까 요번 달의 목표는 1.5kg를 감량하는 거야. 요게 스마트한 목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큰 목표를 그려놓고 이걸 이루어가는 요 중간 단계들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제 인생의 목표는 제일 훌륭한 코치가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요. 아, 그래, 나 훌륭한 코치가 돼야지. 근데 당장은 안 되니까 앞으로 5년 내에는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코치가 돼야지.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목표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아, 그래, 맞아. 내가 이걸 얼마나 바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거랑 좀 연계가 있겠죠. 아니 뭐 목표를 정하면서 하지. 목표를 적는다고 적었는데 이게 되겠냐? 세계 최고의 코치가 될 거라고 적으면서 내가 밑에서 속으로, 야, 무슨 내가 세계 최고의 코치가 되냐라고 생각하면 얘도 틀린 거고 얘도 틀린 게 되겠죠. 이 한 방에 세계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전보다 지금까지 더 나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재능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가면서 노력을 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대신 그 목표를 앞서 이룬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극하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룬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반복해서.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제 스테이지 매너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보이슨이라는 그 분의 경우에는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몸이 한 번에 9군데가 부러졌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미식축구 선수 중에 4번째 부러진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 날 고민했어요. 난 뭘 해야 되나? 갑자기 떠오른 게, 자기의 이렇게 막 미식축구라는 운동이 이렇게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때려 부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무대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낫자마자 브로드웨이로 갑니다. 뉴욕으로. 뉴욕 도착해서 액팅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파치노라고 그랬대요. 아 그래? 그래서 알파치노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연기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4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서 나중에 1인 연극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플레이로 인정도 받았어요. 알파치노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파치노가 해준 답이 뭔지 알아요? 앞으로 15년간 어느 누구보다 무대 위에 무조건 많이 올라가 있어라. 무슨 역할을 하든. 그거였대요. 뭐 다른 얘기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한 다음에 그걸 성취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있어요. 미식축구 선수 때 빨리 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빨리 뛰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에 3관왕인가 했어요. 육상에서.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빨리 뜁니까? 가르쳐줬대요. 배웠대요. 훨씬 빨라졌대요. 일리가 있죠? 그 분야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이유. 이번엔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한 기대치가 낮은 거예요. 야, 됐어.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거에 멘탈 나가면 실패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해야 사람들 사회에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 아닌 거야. 내가 내 꿈을 이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킨 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해야 되나 보죠? 라고 받아들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건 정말 스킬이겠죠? 여러분들의 하루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일주일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전략, 성공해가는 그 단계의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유들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유학을 못 간 이유기도 해요. 뭐냐면 야, 유학 가면 가서 한국에 교수 자리 없으면 꽝 아냐? 그러면 유학을 가면 교수만 돼요? 교수 안 되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길도 있잖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유학 가서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 그냥 눌러 앉아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교수가 안 되면 유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기회비용 자체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100이 있으면 50도 있고 40도 있고 60도 있어요. 근데 저는 0 아니면 100만 생각한 거죠. 그 어린 시절에. 마찬가지.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그 기회비용에 대한 걸 굉장히 과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 아닌데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과정에는 사회에서의 이렇게 전달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내 이야기도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 자체를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새로 나온 걸그룹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냐고 노래를 소리를 지르고 다니죠. 빵 떴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노래를 들으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새로운 걸그룹이 나와서 난리가 나서 1등을 했는지 막 떠요. 그러면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야 얘들도 이쁘네? 이러고 봐요. 푼다고. 나 오늘 원래 지금 이걸 하려고 유튜브를 킨 게 아닌데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레드벨벳도 보게 되고 막 보게 돼요. 쫙 보여. 참 노래도 잘하고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걸그룹 시스템 대단해. 이걸 그럼 내가 오늘 아침 목표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많니 그런 게 세상에? 한둘이야? 많잖아.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저는 다행히 웹툰은 안 보는데 집에 가는 길에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펴다 말고 오늘 웹툰 뭐 올라온 날이야. 책이 펴져요. 디스트랙션.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게 랜덤한 디스트랙션이어서 내가 이걸 잠깐 흔들린 건지 아니면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선택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3번 했다. 그건 더 이상 이거는 디스트랙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웹툰을 안 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봤어요. 몇 번이나? 수도 없이 봤죠. 그럼 그건 네 취미 생활이야. 산만한 게 아니야. 나쁜 습관을 취미 생활로 갖고 있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제 나쁜 습관, 그래서 저는 워크래프트 3라고 하는 게임의 동영상, 그 게임 동영상 보는 걸 즐겨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선수들 플레이 보고 와 잘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롤 보는 것만요. 근데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한 30분씩. 그럼 이건 내 디스트랙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취미 생활인 거예요. 나쁜 취미 생활. 이렇게 랜덤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잃어버린 일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체력이에요. 뭐 꿈이 얼마나 좋고 자식은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말고 뭐 주변에서 응원을 해주고 뭐 다 필요 없고 다 해도 여러분들 체력 안 되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입니다.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공부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체력부터 키워야 돼요. 무조건. 제 주변에 유학을 가서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실패한 친구들도 있겠죠. 어떤 친구들이 성공해요? 체력 좋은 친구들이 성공해요. 진짜로. 체력 싸움이다 보니까. 악 써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게 그렇더라고. 여러분들도 뭐 앞에서 말한 온갖 말한 거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에너지 레벨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와이프를 아무리 뭐 좋아하고 아껴주고 싶어도 집에 들어갈 때 완전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에너지 레벨 떨어져서 들어가면 와이프가 뭐라고 피곤해. 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집에 들어갈 때 에너지 레벨 떨어져 들어가면 엄마가 왔니? 밥은 됐어. 엄마가 뭐 잘못했어? 밥 준댔는데. 근데 왜 엄마한테 짜증내? 이윤하나?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그 상황에서 에너지 레벨이 좀 남아있으면 어때? 엄마 다녀왔어요. 가서 엄마 한번 안아드리고 밥은 괜찮아요. 배는 불러요. 안 먹어도 돼요. 친절하게 말하고 잘 방으로 왔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